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의 나스닥과 S&P는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속된 상승가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좋은 영향을 받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2% 이상까지 올라갔으나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미미하게 흐르며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매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이제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느껴지는 투자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고 가정하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를 느끼면서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익절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하락 조정이나 기간 조정 타이밍이 될 듯하네요. 추후 기술적 분석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테슬라 25,000불 미니 전기자동차의 신선한 렌더링이 나와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렌더링은 아직 제품화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 있는 제품을 디자인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테슬라 미니 EV를 묘사한 일련의 렌더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Y의 키 큰 외모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로 무늬 2개이며 4인승 초소형 자동차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도시자동차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 자동차는 가위형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4개의 개별 시트, 중앙에 거대한 13인치 수직 터치스크린이 있는 미니멀한 대시보드, 전체 유리, 전기 변색 루프가 특징입니다. 이 가상 테슬라 미니 EV는 늘어난 휠 베이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오버행 및 전방으로 설계된 계기판 덕분에 성인 4명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래형 느낌이 강하네요. 앞으로 나올 테슬라의 25,000불 EV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머스크는 2가지 버전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언급을 했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버전과 있는 버전으로 나누어질 듯 합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는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움직일 수 있겠네요. 이제 올해가 거의 2달 남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체 기록인 2020년 수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배송수의 4분의 1을 더 달성하기 위해 분주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수출 선박 추적기는 4분기에 유럽과 아시아로 여행하는 최소 12척의 선박을 식별하여 프리몬트 팩토리 및 기가 상하이에서 차량을 배달합니다. 확인된 테슬라 선박 중 2척은 자동차를 프리몬트에서 아시아로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척의 테슬라 선박은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이동 중이며 MIC 메이드 인 차이나죠.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을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2 공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우 바쁜 것 같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최근 무인 항공기 영상은 적재를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캐리어로 공장의 전체 대기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분기 초이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의 홀딩 로트에서 발견된 자동차는 수출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분기 초는 수출용이 많고 분기 말로 갈수록 내수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장은 일반적으로 분기 첫 2달 동안은 수출용 자동차 생산에 중점을 둡니다. 기가 상하이는 아마도 12월이 가까워지면 중국 시장을 위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며칠 전 공개된 프리몬트 공장의 영상을 보면 프리몬트도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모델 S 및 모델 X 리플래시 장치는 심지어 프리몬트 공장의 여러 섹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한 해 동안 꾸준히 납품수를 늘렸습니다. 1분기에 회사는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으로만 구성된 184,8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테슬라는 당시 모델 S 및 모델 X 라인에서 몇 가지 공급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2분기까지 테슬라는 모델 S 플래드 배송을 시작하여 최종 배송수 200만 1250대에 기여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24만 13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지금까지 62만 7350대의 자동차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몇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인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테슬라 파트너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셀 대량 생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지난달에 잠재적으로 혁명적일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대중에게 선보인 후 다음 4680셀을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680셀은 고품질 전기자동차의 합법적인 대량 제조업체가 되려는 테슬라 계획의 중추입니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 근처 카토로드의 파일럿 생산에서 4680 생산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4680셀과 관련된 몇 가지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최근 상당한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9월에 4680 파일럿 라인에 대해 고용 램프를 시작하여 더 높은 생산 능력을 암시했습니다. 최근 기가 텍사스에서도
배터리 생산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기가 텍사스의 배터리 생산 시설에 일부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2022년 말까지 기가 텍사스에서 100기가와트시 상당의 셀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에 따르면 테슬라의 4680 셀은 이미 소형 모델의 5배 용량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일본 배터리 제조업체는 2022년 3월까지 일본에서 4680 셀의 테스트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나소닉 CEO는 회사가 다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배터리 파트너십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테슬라가 주요 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4680 셀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파나소닉도 4680 셀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4680 셀 대량 생산을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1.32%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2.7%대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1% 조금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7%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0.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는 12% 이상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229불 플러스 1.32%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234불 시작했으며 최고 124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1217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또 계속해서 연이은 신고가 경신을 하며 0.81% 상승했고요. S&P 500도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며 0.42%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는 소폭 0.09% 하락을 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지금 거의 십자형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캔들만 봐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입니다. 자, 전환이 된다면 이제 눌림목이냐 아니면 좀 조정의 시작이냐 이게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캔들이 뜨면 바로 다음날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지나고 단기적으로 또 이후에 현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거래량은 괜찮습니다. 자, 보조지표 계속해서 RSI 87을 위쪽으로 지금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매트는 계속해서 EMA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비슷하게 평형을 유지하며 조금 고개를 살짝 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밑으로 지금 1200불 있고요. 그 밑으로 1180불 또 그 밑으로 1150불 단기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단기 저항선은 125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양봉 5일 연속 나오다가 이번에 음봉 십자형 캔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거의 십자형 캔들로서 자, 이후 추세 변화가 요 세 캔들만 보면 추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눌림목이 나오는 추세냐 아니면 좀 하락으로 내려가는 이제 조정이 나올 추세냐. 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눌림목인 추세다 그러면 좀 많이 눌려야 그 이후 재상승이 더 높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눌림목이 아닌 조정의 시작이다 그러면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기적 지지선 확인하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거래량이 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고 있다. 자, 서서히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어느 시점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수 세력이 줄어들면서 익절 세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조정의 시작, 기간 조정이 될지 뭐 하락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의 시작으로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도 시그널 확인하고요. PNF 차트로도 시그널 확인합니다. 자, 이후 지금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지금 일봉의 투자 심리는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5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5분봉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밑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살짝 밑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합도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살짝 방향이 지금 살짝 미미하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 자, 알아두시고요. 또 이쪽으로 또 보시면 계속 좀 이제 수렴이 될 겁니다. 수렴이 돼서 또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60분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 말씀드렸던 1170 구간, 그 밑으로 또 1150 구간, 그 밑으로 1133, 1127. 자, 이 구간 기억나시죠? 자, 이 구간이 지금 무너져서 이제 붕괴돼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락 시그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위쪽으로 제가 1200 쪽도 지금 미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위로 또 1220 구간 또 이쪽에서 또 미미하게 또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미미한 지지선이지만 이 미미한 지지선들로 우리가 하락 시그널 나중에 추후에 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붕괴돼서 내려가면은 시그널로 그때 이렇게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시그널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이 1220 이쪽 라인 또 지지선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오진 않지만 미미한 이 지지선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봉 PNF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PNF 차트에서도 뭐 아직 하락 시그널 보이는 점은 없고요. 지금 제가 요 부분, 이 지금 볼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준을 요 한 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한 칸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볼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한 칸을 넘어서서 좀 위쪽으로 볼륨이 잡히는지 아니면 이 한 칸 이상 볼륨이 잡히지 않고 이 하락 볼륨이 다시 옆에 새로 생성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5832, 아웃플로 5217. 자, 전체적인 매수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수세 또한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장 장 초반 매수세와 매도세 지금 막 싸움이 강했습니다. 강력한 싸움이 나왔고요. 결국 매수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매매 모니터링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테슬라의 현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나 봅니다. 자, 거래량도 조금 줄면서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매수세의 움직임이 확연히 조금 줄어든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지금 매도세를 눌렀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익절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자면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1.3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비중 11.18% 가져갔고요. 2021년 11월 4일 테슬라 비중 11.35% 비중을 가져가면서 또 소폭 비중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축소를 위한 지금 아크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중 축소를 위한 매도인이 자, 다른 뭐 언론 플레이에 좀 걸러 들으실 부분은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몇몇 분 계셔서 엔비디아도 잠시 차트 일봉만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현재 지금 위에 저항선 290불 저항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290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뚫자마자 바로 또 313불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좀 마지막에 익절 물량으로 쭉 매도가 나와서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간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290불. 자, 요 자리입니다. 290불이 지켜지느냐. 지켜지면은 또 이후에도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으로 290불 저항선 지금 지지선, 이제 지지선이 됐죠. 저항선이 뚫려서 이제 지지선을 바뀌었습니다. 자, 이 지지선이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 290불 요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급상승한 테슬라 주가에 대해 여러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고요. 반대 의견으로 아니다, 원래의 주가를 찾아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주가는 고평가란 말은 예전부터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그 말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테슬라 회사는 다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기대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올해 어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기보다는 단기 과열로 인한 급상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 주가에서 하락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만약 이번 4분기 어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때 고평가라고 말해도 늦지 않을 듯 하네요. 주식시장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즉 자료대로 통계를 내어서 딱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료대로 통계를 내서만 본다면 테슬라도 고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주가는 나와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과 비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대한 테슬라의 야심찬 0% 최소 계약금 프로그램은 옵션이 도입된 지 며칠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0% 최소 계약금 옵션을 제거함으로써 관심 있는 중국 고객은 지금부터는 최소 10%의 계약금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0% 계약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테슬라에서 바로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왜 0% 계약 프로그램을 바로 취소하고 계약금을 만들었냐 하면 0% 계약금 프로그램으로 인해 테슬라의 차량 주문이 크게 급증하여 전기차의 예상 배송 날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최저 계약금 0% 프로그램 중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제품에 대한 최저 계약금 10%는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거래입니다. 정말 중국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대단하네요. 0% 계약금 프로젝트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으로 조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클라우드 동기화 운전자 프로필을 통해 여러 차량의 맞춤형 설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클라우드 동기화 드라이버 프로필에 대한 최신 무선 업데이트 버전 2021.42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드라이버 프로필에서 클라우드 프로필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발견되었는데요. 운전자에게 차량 동기화 활성화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테슬라가 앞으로 렌트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같네요. 클라우드 프로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업데이트에서 클라우드 프로파일의 UI는 사용자에게 기능을 살짝 보여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동기화 활성화 옵션을 활성화하면 운전자 프로필이 테슬라 앱에 나열된 다른 차량과 동기화됩니다. 운전자가 변경한 모든 설정은 클라우드 프로필이 동기화되는 다른 테슬라 차량으로 이전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테슬라를 전환하거나 임대할 때 프로필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운전자 프로필이 특정 전화키에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기능은 테슬라 차량을 렌트하는 사람들이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지난주 헐츠는 회사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 총 10만 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우버는 헐츠가 테슬라에서 구매한 자동차 중 5만 대를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모델 3를 헐츠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헐츠와 우버는 각자의 차량에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버 CEO는 테슬라 자동차가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헐츠의 임시 CEO인 마크 필즈는 우버와의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렌트카 회사가 차량 공유 네트워크에 더 많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렌트카 회사들과의 계약도 많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니은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문음님, 김희망님, 아이나루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그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